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글귀가 우리 대표님들이 하신 거에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8월 북드림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드림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좀 떨리기도 합니다. 이번 달 책은 우리 저자가 유영만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지식생태학자세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대학원의 교육공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한양대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제 북콘서트를 한 2년 전 정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서.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저번에 또 북콘서트 할 땐 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처음 이제 이분을 뵙고, 최근에는 이제 어디 톡방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실 때, 예, 그럴 때 한번 뵀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갖고 이 책을 나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닉네임이 이분은 지식산부인과 의사다. 네, 우리가 보통 지식산부인과 의사, 이 말을 처음 이렇게 여기서 들었을 때, 일반 산부인과 의사하고는 뭐가 다를까? 이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지식을, 생태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지식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학습건강 전문의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의사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 처음 이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서로는 이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100번째 책을 낸다라고 이 책 후미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책 쓰기는 애쓰기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뭐 유라투스는 이렇게 말한다 등 다수의 이제 저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이제 책들이 있고요. 유튜브로 아마 검색하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수 있으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블로그, 오디오북 이런 걸 다 같이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월요일 아침 그 출근길에 다리가 떨리는 사람이냐,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과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떨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이제 나갈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 북드림 하면서 어떤 그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심장이 떨리는 그런 그 글귀를 나눠주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평범한 사업자는 어제 내가 해왔던 방법을 고수하면서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일을 하고, 비범한 사업가는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설레는 일을 상상하면서 심장 뛰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정말 그 떨리는 사람으로 저희가 이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업자하고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사업가, 처음에는 우리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자는 그냥 행동보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검토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사업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이 사업가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고 자신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업가는 직접 몸을 던져서 체험해 본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저희가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는 호기심의 물음표보다 세상은 늘 그렇다고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업가는 매사에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지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한다. 또한 어제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사업자이시고요. 도전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골몰한다. 내가 어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방법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는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내가 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시간을 많이 핑계대기를 하는 반면에, 사업가는 문제가 꽉 막혔을 경우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가로 이제 거듭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사업가의 차이를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요. 이 책은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네트워크 사업가의 색다른 7가지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는 마인드에 관한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이제 무지개를 띄우는 네트워크 사업가의 7단계 성공 모델,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성공 철학, 네트워크 사업의 8가지 성공 철학, 이렇게 해서 3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페이지 51페이지에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떤 저희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물론 수많은 사람 많이 봤잖아요. 내가 완벽하려고 계속 행동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적합성을 판단했다면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그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내가 경험을 하다가 보면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하고 터득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을 했다면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야 이제 뭐 많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일단 이제 가서 부딪히고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에 3M 법칙이 있습니다. Make, Moment, Memorable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어라.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일. 이분도 마찬가지 모든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거를 정복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엄청난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멋있는 또 자기의 영원한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맨하탄을 전달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이것을 나중에는 다 성공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많이 썼는데 이분은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상에서 한계는 내가 책상에서 앉아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몸으로 도전해 보면 정말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서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많은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을 바꾸면 낯선 관문이 열린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질문을 던져서 전혀 다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사고가 나서 눈 떠보니까 병원이셨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런 질문을 거기서 던지셨었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객과 파트너에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으면서 이 사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28페이지에 성공 체험은 성공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중요하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성공 체험을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때 위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대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줌으로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내가 이제 과거에 나는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강조를 한다면 발전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과거에 거둔 성공대로 하면 성공할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은 폐기해야 할 틀에 박힌 교훈이다라고, 참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18년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혹시 파트너들에게 강조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줌에 맞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같이 맞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좀 한 발짝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7페이지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업가가 되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름을 하나씩 삶에 새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성공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매일 도전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열정을 갖고 개혁하고 반복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주름이 겹겹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겹겹이 쌓여서 반전을 일으키면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을 없는 거고요. 저희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당연히 성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자세로 매일 내가 반복하면서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성공 스토리 할 때 정말 많은 그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마음에 와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설명하면 머리를 끄덕이지만 설득하면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설득을 하면서 우리 체험례를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믿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설득하는 생각, 그다음에 설득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알아두고 그다음에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파트너와 고객의 마음을 훔치며 선동하는 마음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설득으로 상대방 마음 훔치기에 능해야 된다. 이 문구가 너무너무 와서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팩트 플러스 임팩트는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가는 자기 생각과 의견을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임팩트 있게 파트너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설득하고 나중에 논리적 설명으로 근거를 제시할 때 효과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훨씬 빠르게 이제 소비자든 사업자든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해야만 많은 팀워크가 더 생기고 팀원이 더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하인리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한 번의 위대한 성취는 29번의 작은 성공의 체험이고 29번의 작은 성공의 체험은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한 300번의 진지한 실천의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또 몇 번의 성공을 걸쳐서 정말 우리가 PD라고 하는 곳까지 갈 때 최대한의 위대한 성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적은 어리석은 사람의 우둔한 발걸음이 반복되다가 반전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반복하면서 쌓아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진보는 오로지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만 오는 작은 실천의 진지한 반복이 낳은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발터 베냐민이라고 여기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는 우리 벤자민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에 이제 8가지 마지막 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흔적이 목적을 만나는 기적의 시험 무대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전달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신뢰로 시작하는 믿음의 터전이다. 서로 스폰서 파트너하고 같이 신뢰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사랑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터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함께 만드는 희망의 연대망이다. 함께 서로 희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하는 여러 사람의 연결망, 이것이 이제 되겠죠. 열정적으로 맺어진 축제의 경연장이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직급을 갔을 때 작은 직급이라도 디렉터나 뭐 우리가 실버 디렉터나 이런 직급이라도 축하해주고 축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다.
서로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배우고 오늘처럼 이렇게 책도 읽고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름으로 차이를 만드는 가능성의 텃밭이다. 나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복으로 가는 완행열차다. 처음에 그 KTX처럼 저희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속적인 이제 전달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완행열차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저를 먹고 사는 오뚜기 양성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다가 보면 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스폰서님들 만나고 파트너들을 만나고 아니면 나의 비전을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를 제가 이제 봤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폼 잡지 말고 품어야 피어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도표화돼서 이제 책에는 되어 있는데 폼, 품, 핌, 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퍼다 나르는 거죠. 그다음에 요때 폼까지는 잘 이제 사업이 잘 그 사업자로서의 사업가로서의 이제 이 역할이 조금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을 많이 품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팔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어떤 단계들이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필요할 건데 미래는 폼 잡는 사람보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품어주는 플랫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끌어간다. 사업자는 폼 잡지만 사업가는 플랫폼을 잡는다라고 이 책의 제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플랫폼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일종의 행복 충전소다라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라고 하는 그 책을 갖고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월 북드림 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3주차에 북드림 도서가 웰싱킹이에요. 웰싱킹 켈리체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김승호 회장 한테 어떤 사업을 많이 배우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4천억 자산가 그분한테 많이 배우시기도 했는데 가난했던 소녀공 시절부터 글로벌 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세상이 부자 켈리체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가난을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고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세요. 이 책은 그 시작이고 주인공은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북드림으로 저희가 이제 웰싱킹 켈리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장님들과 대표님들 진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사업가 정말 모든 분들 가난해서 다 탈피해서 부자가 되시는 그런 길이 방법이 아마 이 책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북드림은 이렇게 웰싱킹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구매하셔서 빨리빨리 읽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추석 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때 북드림 시간 한번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